제8장 새로운 시작. 2000년 9월 4학년이 된 현수는 등단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등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캠퍼스에서도 유명인이 되었고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도 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문창과 1학년 후배가 물어왔다.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써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경험이요. 네, 사랑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기쁨도 슬픔도 다 느껴보세요. 그런 감정들이 글의 재료가 되거든요. 현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 등단 후 현수에게는 여러 기회들이 생겼다. 문학 잡지에서 연재 소설을 제안해왔고 출판사에서도 장편 소설을 써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현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시상식에서 들었던 조언처럼 천천히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 가고 싶었다. 현수야, 요즘 어떤 작품 구상하고 있어? 도훈 형이 물었다. 장편을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남자의 성장 과정을 그려보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자전적인 소설. 완전히 자전적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도훈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사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보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명심할게요. 10월 어느 날 현수는 우연히 캠퍼스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연이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키도 커졌고 머리도 짧게 잘랐으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현수야. 수연이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다. 수연아. 정말 너야? 응, 맞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여기서 뭐해? 현수가 물었다. 연세대 대학원 다녀. 음악과야. 음악과. 아직도 피아노 해? 응, 너는 여기 학부생이지? 그래. 국문과 4학년이야.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한 음대에서 학부를 졸업한 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했다. 너 소설 쓴다고 들었어. 등단했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문학세계에 내 이름 나오는 거 봤어. 김현수가 내가 맞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정말 너더라고. 현수는 놀랐다. 수연이 자신의 작품을 봤다는 것이. 작품 읽어봤어? 응, 사랑의 미로 읽었어. 어땠어?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좋았어. 그런데 좀 슬프더라. 슬펐다고. 응, 주인공이 진짜 사랑을 찾지 못해서. 현수는 수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가 작품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었다. 너는 어때? 연애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잡해. 복잡하다고? 사귀는 사람이 있긴 한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혼? 응, 같은 과 선배야. 좋은 사람이긴 한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좋은 사람이긴 한데 가슴이 뛰는 느낌은 별로 없어. 현수는 묘한 기분이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그럴 생각이야.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각자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현수야, 그때 우리가 헤어진 것 후회 안 해? 수연이 갑자기 물었다. 글쎄, 후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래도 가끔 생각나. 나도. 만약에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 더 행복했을까? 덜 행복했을까? 그것도 모르겠어? 인생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측할 수 없는 거지? 헤어질 때 수연이 말했다. 현수야, 가끔 연락하자. 그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너도. 수연이 떠난 후 현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은 그대로였다. 수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은 10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현수는 일기에 썼다. 오늘 수연이를 만났다. 10년 만에.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리운 사람일 뿐이다. 사랑은 아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11월이 되어 현수는 본격적으로 장편소설 작업에 들어갔다. 제목은 성장의 무게였다. 한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그린 작품이었다. 어떤 내용이야? 소영이 물었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 상실을 겪고 첫사랑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이야기예요. 자전적인 소설이네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기대돼요.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소영은 여전히 현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작품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자료조사도 도와주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파트너였다. 12월, 졸업을 앞둔 현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 바로 사회에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현수야, 대학원 가는 게 어때? 도훈 형이 조언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등록금 문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등단 작가니까. 그럴까요? 응, 교수님들께도 말씀드려 볼게. 며칠 후, 김정호 교수가 현수를 불렀다. 현수군, 대학원 진학 생각 있나? 네, 고민 중입니다. 우리 과에서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네? 조교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재능 있는 학생을 놓칠 수는 없지. 현수는 감격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무렵 현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다. 한 출판사에서 그의 단편집 출간을 제안한 것이었다. 사랑의 미로를 포함해서 단편 5대 6편으로 구성하면 어떨까요? 편집자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품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새로 써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현수는 첫 번째 책을 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2000년 12월, 대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현수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며 많은 감정이 들었다. 설렘, 아쉬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졸업식에는 아버지도 참석했다. 평소 말수적은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고생 많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해라. 네. 졸업 후 현수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작가 활동도 시작했다. 단편집 작업과 장편소설 집필을 병행했다. 2001년 3월, 현수의 첫 번째 단편집 사랑의 미로가 출간되었다. 책을 처음 받아든 날, 현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축하해요. 소영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고마워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작품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그건 친구로서 당연한 거죠. 출간 기념회는 작은 서점에서 열렸다. 대학 동기들, 연극 동아리 사람들, 그리고 몇몇 문인들이 참석했다. 지혜도 남자친구와 함께 왔다. 현수야, 정말 축하해. 지혜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고마워, 지혜야. 책 읽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찬이야. 아니야,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야. 현수는 지혜의 축하가 특히 감사했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된 그녀의 격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출간 후 현수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신진 작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쓸 계획이신가요? 더 깊이 있는 인간 탐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 가족애, 그리고 인생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뤄보고 싶어요. 문학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수의 답변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것이었다. 봄이 깊어가면서 현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다. 대학원 수업을 듣고 조교 일을 하고 틈틈이 글을 쓰는 생활.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들이었다. 어느 날 현수는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다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음악과 건물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현수는 그 소리에 이끌려 가까이 가보았다. 연주자는 수연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슈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봄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연주가 끝나고 수연이 밖으로 나오자 현수와 마주쳤다. 현수야, 혹시 내 연주 들었어? 응, 정말 아름다웠어. 고마워. 요즘 어때? 그저 그래? 너는? 나도 그저 그래?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야, 내 책 읽어봤어. 어땠어? 정말 좋았어. 특히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 현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수연이 그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냥 상상으로 쓴 거야.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던데?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연아, 결혼은 어떻게 됐어?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뤄뒀어. 왜? 확신이 안 서서.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뭐가?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열정. 아니면 설렘.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야.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수연도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그럴 생각이야. 그날 이후 현수와 수연은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과거의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연인도 아닌 묘한 관계였다. 어떤 때는 오랜 친구 같았고 어떤 때는 어색한 사이 같았다. 현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수연에 대한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향수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연에게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비록 결혼을 미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인 관계였다. 현수는 자신이 또 다시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다. 더 이상 충동적인 선택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고 현수의 마음도 따뜻한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제9장 운명의 재회. 2001년 5월 실록이 우거진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현수와 수연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다. 처음에는 우연한 마주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현수야, 오늘 시간 있어? 같이 콘서트 볼래? 수연이 전화로 물어왔다. 무슨 콘서트? 피아노 독주회야. 러시아에서 온 피아니스트인데 연주가 정말 좋다고 해.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수연과 단둘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녀에게는 아직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혹시 남자친구는? 오늘 바빠서 못 와.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콘서트는 정말 훌륭했다. 피아니스트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한 번을 연주했는데 그 웅장하고도 섬세한 연주에 현수는 감동받았다. 어땠어? 콘서트가 끝난 후 수연이 물었다. 정말 대단했어.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뭔가 마음이 뭉클해졌어. 그럼 됐어. 음악은 이론보다 감정이 중요하거든. 콘서트 홀을 나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아, 너는 왜 피아노를 계속하게 됐어? 글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가 가장 나답다는 느낌이 들어. 나답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음악과 나만 존재하는 느낌이랄까? 현수는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글을 쓸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나도 글을 쓸 때 그런 느낌이야.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글만 남는 느낌. 그렇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현수야. 가끔 생각해. 만약 우리가 어릴 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봐. 어떤 결론이 나와? 모르겠어. 인생이라는 게 가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잖아. 맞아.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져. 수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볼까? 뭘?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졌어. 수연은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그래? 정말. 너와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거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현수는 수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복잡한 상황이잖아. 그렇지. 나는 준혁이와 사귀고 있고 너는? 나는 혼자야. 하지만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 왜? 내가 외로워서 너에게 의지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서.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현수야, 우리 시간을 좀 가져보자. 시간을.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현수도 그 말에 동의했다. 이미 한 번 실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중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현수와 수연은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현수는 그동안 장편소설 성장의 무게 작업에 몰두했다. 주인공이 첫사랑과 재회하는 부분을 쓸 때 자연스럽게 수연과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1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글을 쓰면서 현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수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6월 어느 날 수연이 현수에게 전화를 했다. 현수야, 준혁이와 헤어졌어. 현수는 놀랐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야. 계속 고민해왔거든. 그런데 결국 확신이 안 서더라고. 괜찮아. 응, 오히려 홀가분해. 억지로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 현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수연이 헤어졌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다. 수연아, 혹시 나 때문에 헤어진 거야?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 확실해진 것 같아. 뭐가? 준혁이와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우편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가슴이 뛰는 느낌은 없었어.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천천히 시작해보자. 천천히. 응,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정말 확실해질 때까지. 좋아. 그렇게 현수와 수연의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성숙해졌고 사랑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데이트는 창경궁이었다. 고궁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네, 수연이 말했다. 뭐가? 우리. 그때는 뭔가 급했던 것 같아. 모든 걸 빨리 확인하고 싶어 했고. 맞아.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현수도 공감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져 갔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너무 급하게 진전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현수야, 내 장편소설 어떻게 돼가? 거의 다 썼어. 이제 마무리 단계야? 언제 출간돼? 내년 봄 정도 될 것 같아. 기대됐나? 미리 읽어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의 의견이 제일 듣고 싶었어. 수연은 현수의 장편소설 원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좋다.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고마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닫는 부분의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문장이 특히 좋았어.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수연이 정확하게 이해해준 것이었다. 8월, 두 사람은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10년 전 도훈 형과 처음 갔었던 그 바다였다. 여기 예전에 와본 적 있어? 수연이 물었다. 응, 대학교 때 친구들과. 어땠어? 그때는 뭔가 복잡했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지금은 평화로워.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런가 봐.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현수야. 응. 이번에는 정말일까? 뭐가? 우리. 이번에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현수는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어떻게 확신해? 우리가 달라졌잖아.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사랑이 뭔지 더 잘 알게 되었고. 맞아. 그때는 사랑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그날 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듯이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사랑해. 현수가 수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진정한 영혼의 만남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급하지 않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현수는 수연을 소영에게 소개했다. 이분이 수연이야. 음대 대학원생이고. 안녕하세요. 박소영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소영은 현수의 새로운 연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카페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영은 수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다. 수연 씨, 현수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소꿉친구였죠? 아, 그럼 현수를 정말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알아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정말 좋은 관계시겠어요. 서로를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소영이 현수에게 말했다. 수연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네, 현수 씨를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현수 씨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고마워. 내 축복을 받으니까 더 든든해. 당연하죠. 친구로서 현수 씨가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현수와 수연의 사랑도 깊어져 갔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았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10월 어느 날 현수가 수연에게 제안했다. 수연아, 우리 같이 살까? 동거 말하는 거야? 응,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거야. 나는 너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좋아. 나도 그래? 정말. 응,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어. 그렇게 현수와 수연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번에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제10장 동거의 시작. 2001년 11월 현수와 수연은 신촌 근처의 작은 투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이 자리에 피아노를 놓으면 어떨까? 수연이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연습할 수 있게? 방해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글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 수연이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점차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해갔다. 현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고 오전에는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 수연은 오후에 주로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레슨을 가르쳤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지? 현수가 감탄했다. 뭐가? 우리 생활 패턴. 서로 방해 안 되게 딱딱 맞아떨어져.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현수는 수연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작업에도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특히 수연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88개의 건반 위에서 춤추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법사의 손 같다. 음표들이 살아나서 공간을 채우고 시간을 멈춘다. 현수는 이런 문장들을 써가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12월이 되어 첫눈이 내렸을 때 수연이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야,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좋은 게 계속될까 싶어서.
현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전과 달라졌으니까. 그럴까? 그럼. 이번에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맞아. 하지만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마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현수가 글 쓰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수연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평상시라면 괜찮았겠지만 그날은 마감에 쫓기고 있었다. 수연아, 미안한데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어? 아, 미안해. 몰랐어. 수연은 피아노를 멈췄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수야, 내가 피아노 치는 게 방해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은 집중이 안 돼서 그랬어. 그래도 내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연습실을 따로 구할까 해서. 현수는 당황했다. 왜? 여기서 치면 되잖아. 하지만 내 글쓰기를 방해하는 건 싫어. 수연아,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학교 근처에 작은 연습실을 구했다. 현수는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집에서 수연이의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는데 새해가 되어 2002년이 시작되었다. 현수의 장편소설 성장의 무게 출간도 임박했다. 긴장돼 수연이 물었다. 많이, 첫 장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잘 될 거야. 나도 읽어봤는데 정말 좋았거든. 고마워. 내 격려가 없었다면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수연은 현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슬럼프가 올 때면 격려해 주었고 막힐 때면 조언도 해주었다. 3월, 성장의 무게가 출간되었다. 현수의 두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장편이었다.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축하해, 현수야, 도훈 형이 와서 축하해 주었다. 고마워요, 형. 이제 진짜 작가 다 됐네? 단편집에 이어 장편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소영과 지혜도 참석했다. 지혜는 이제 준석과 결혼 준비 중이었다. 현수야, 정말 축하해. 수연 씨랑도 잘 되고 있고 작가로서도 성공하고 있고. 고마워, 지혜야. 너도 결혼 축하해. 고마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아. 출간 기념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현수에게 말했다. 자랑스러워. 뭐가?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라는 게? 과찬이야. 아니야, 진짜로. 오늘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 현수는 수연의 말에 감동받았다. 진정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었다. 현수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도 생겨났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현수에게 전화를 했다. 작가님, 저희 출판사에서 기획하는 젊은 작가 모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어떤 모임인가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하는 모임입니다. 비슷한 나이에 재능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수는 관심이 생겼다. 다른 작가들과 교류할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해보겠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한 현수는 5명의 다른 작가들을 만났다. 모두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들이었고 각자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시인 한미경이 현수의 눈에 띄었다. 28살의 그녀는 이미 2권의 시집을 낸 실력파였고 예리한 문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현수 씨 작품 읽어봤어요. 성장의 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고맙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내면 갈등을 그려낸 부분이 뛰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미경의 칭찬에 현수는 기뻤다. 동료 작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몇 명이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 미경도 함께했다. 현수 씨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요? 미경이 물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요.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멋진 목표네요. 저도 그런 시인이 되고 싶어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현수 씨는 결혼 생각 있어요? 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세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니스트죠. 예술가끼리 만나셨네요. 서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하지만 현수는 왜인지 미경과의 대화가 편했다. 같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었다. 집에 돌아가서 수연에게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 다들 재능 있는 작가들이었어. 자극을 많이 받았어. 그래. 다행이다. 혼자 글 쓰느라 답답했을 텐데. 그런 게 있었지? 하지만 현수는 미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말하기 어려웠다. 다음 달 모임에서도 현수와 미경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점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고 있었지만 둘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현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시집 읽어보시고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미경의 시집을 읽은 현수는 감탄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여성의 내면을 그려낸 작품들이었다. 정말 훌륭해요. 특히 사랑에 대한 시들이 인상 깊었어요. 고마워요. 사실 많이 고민하면서 쓴 시들이에요. 고민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서요. 여러 번 연애를 해봤지만 진짜 사랑인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현수는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떤 의미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편안함에서 오는 착각일까? 미경은 현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복잡하시네요? 네, 복잡해요.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미경과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그녀 앞에서 수연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표현했을까?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모임 어땠어? 수연이 물었다. 좋았어. 다들 진지하게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나도 언젠가 만나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소개해줄게. 하지만 현수는 마음속으로는 수연과 미경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미경이 현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 현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전시회 볼래요? 좋은 사진 전시가 있어서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수연과 약속이 있었지만 미경의 제안이 더 끌렸다. 좋아요. 전시회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미경은 현수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주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져요.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그런 걸 읽어내세요? 시를 쓰다 보니 이미지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현수 씨도 소설을 쓰니까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찾게 되죠. 전시회를 본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현수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수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요? 글쎄요. 지적인 교감. 아니면 새로운 자극? 아, 그런 거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다. 미경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이번에는 현수가 물어보았다. 지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 구체적이네요. 경험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현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수연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문학에 대해서는 미경만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수는 죄책감을 느꼈다.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수연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 늦었네. 뭐 했어? 수연이 물었다. 전시회 보고 왔어. 누구랑?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작가 모임 사람들이랑. 거짓말은 아니었다. 미경도 작가 모임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전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그래. 어떤 전시회였어? 사진 전시회. 일상을 다룬? 현수는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미경과의 대화는 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수는 점점 미경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연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수연이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야,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나랑 있을 때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연이 눈치챈 것 같았다.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작업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정말이야. 하지만 수연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현수야,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직접적인 질문에 현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감이야. 여자의 감. 수연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요즘 정말 이상해. 나랑 있을 때도 휴대폰 자꾸 확인하고 모임 얘기만 하고. 현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수연아. 미안해. 역시 그렇구나.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누구야? 작가 모임에서 만난 시인이야. 사귀는 거야? 아니야. 그냥 호감이 있을 뿐이야. 호감. 수연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것도 바람이야. 수연아. 현수야,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새로 시작했는데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잖아. 현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수연은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잤다. 현수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말했다. 현수야, 나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낼게. 수연아.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모르겠어.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수연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다. 현수는 혼자 남아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다. 또다시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수는 미경에게 전화를 했다.
미경 씨, 저 때문에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연인이 눈치챘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전화 너머로 미경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하죠? 현수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애매하게 놔두면 모두가 상처받아요. 미경의 말이 맞았다.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10년을 함께 해온 수연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경인가? 현수는 또다시 사랑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제11장 선택의 기로. 2002년 5월 수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고 수연이 없는 일상은 어색했다. 미경과는 그 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둘 다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급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현수는 매일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 언제 집으로 돌아올래? 아직 생각 중이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고 싶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현수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수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도훈 형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형, 나 정말 바보 같아. 왜? 똑같은 실수를 또 했어.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어.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현수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지? 뭐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뭔 소리야?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다른 타입이잖아. 지혜, 유리, 미나, 그리고 수연이까지. 계속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 아직 정답을 모르겠다는 뜻 아닐까? 현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자신이 계속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확실하게 해야 해. 수연이를 원하는지 아니면 미경을 원하는지. 둘 다 좋아해? 그런 건 없어. 진짜 사랑은 선택적이야. 도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로 결정을 해야 할 때였다. 며칠 후 현수는 용기를 내서 수연에게 전화를 했다. 수연아, 만날 수 있을까? 부탁이야. 한 번만.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이 답했다. 좋아. 하지만 카페에서. 고마워. 약속 장소는 홍대 앞의 작은 카페였다. 현수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다. 30분 후 수연이 나타났다. 일주일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안녕, 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수연아. 미안해. 뭐가? 모든 게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수연은 커피를 시키고 현수 맞은편에 앉았다. 현수야, 솔직히 말해줘. 그 사람을 사랑해? 직접적인 질문에 현수는 당황했다.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호감은 있어? 하지만 사랑인지는? 그럼 나는? 나를 사랑해? 현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해. 정말. 응.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왜 그랬을까? 현수야, 우리 처음 헤어질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똑같았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 그때와는 뭐가 달라? 똑같아.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수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수연아, 나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어. 노력만으로는 안 돼. 진짜 변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현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헤어지자.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수연아, 진정해.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왜? 너는 계속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거고. 그런 게 아니야? 맞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수연아, 기회를 한 번 더 줘. 현수야, 나도 지쳤어. 계속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 불안. 내가 언제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봐의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사랑할 수는 없어. 현수는 그제야 수연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수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수연아, 기다려. 현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좋은 추억으로만 남자.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현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0년을 기다려서 다시 만난 사랑을 또다시 잃은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현수는 수연의 물건들을 보며 슬퍼했다. 피아노, 악보들, 그녀의 옷가지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현수는 미경에게 전화를 했다. 미경 씨, 수연과 헤어졌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현수 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부탁이에요. 1시간 후, 미경이 현수의 집에 왔다. 그녀는 현수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후회돼요. 현수는 생각해 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후회라기보다는 미안해요. 수연 씨에게. 내일 그리고 미경 씨에게도. 저에게는 왜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여서. 미경은 현수 옆에 앉았다. 현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해요. 사랑하는 건가요? 호감인가요? 현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확신이 안 서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미경이 일어섰다. 현수 씨,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대안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현수 씨가 수연 씨와 잘 안 될 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현수는 미경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미경 씨. 현수 씨,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미경도 수연과 마찬가지로 현수를 떠났다. 그렇게 현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였다. 선택지도 없었다. 며칠 동안 현수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글도 쓸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소영이 현수를 찾아왔다. 현수야, 어떻게 지내? 소영. 나 망했어. 소영은 현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떠난 거야? 응. 많이 아프겠다. 응. 소영은 현수를 위해 차를 끓여주었다. 현수야, 내가 보기엔 내가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사랑은 선택이야.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것? 도훈 형도 그런 말 했어? 맞는 말이야.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찾는 건 아직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혼자 있어봐.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찾을 때까지. 소영의 조언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현수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작가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했다. 대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수는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혼자라는 자유였다. 한 남자가 모든 관계를 잃고 혼자가 된 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글을 쓰면서 현수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였다는 것을.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찾기보다는 불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름이 깊어갈 무렵 현수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는 정말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수연도, 미경도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난 후였다. 현수는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제12장, 내적 성찰의 시간. 2002년 8월, 현수는 완전히 혼자가 된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던 고독이 이제는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과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따라 조깅을 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강변에서 현수는 자신의 호흡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을 들으며 달렸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글을 썼다. 혼자라는 자유라는 소설은 현수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간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었다. 김진우는 40번째 생일을 혼자 보냈다. 케이크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과 완전히 혼자가 된 이날,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 진우는 현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인물이었다. 여러 번의 연애 실패 끝에 혼자가 된 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철학책을 읽었다. 사르트르, 카뮤,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며 현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은 현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선택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았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현수는 자신이 진정한 선택의 순간에서 불안을 느껴서 도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관계들에서도 깊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선택지를 찾았던 것이었다. 저녁에는 혼자 요리를 해 먹으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수연이 좋아했던 쇼팽을 듣기도 하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기도 했다. 음악 속에서 현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9월이 되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현수는 대학원 생활에만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자신의 연구와 창작에만 매진했다. 지도교수인 김정호 교수가 현수를 불렀다. 현수군,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연구 진행은 잘 되고 있고? 네, 교수님. 새로운 작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고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흥미롭네. 요즘 젊은 작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그래, 개인적 경험이 가장 좋은 소재지. 하지만 너무 개인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숙은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연애 문제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지. 하지만 작가에게는 그런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좋은 자세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자세지. 김 교수의 말에 현수는 위로를 받았다. 10월 중순, 현수는 우연히 지혜를 만났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현수를 걱정해 주었다. 현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수연 씨는 헤어졌어. 지혜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정말. 언제? 몇 달 전에. 왜? 무슨 일 있었어? 현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다. 현수야, 너 정말... 뭐? 왜 또 그랬어?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현수야, 솔직히 말할게. 응. 너 변해야 해. 이런 식으로 살면 계속 혼자야. 알고 있어? 정말 알고 있어?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현수는 지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 혼자 지내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어떤 생각? 내가 왜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래서 결론은?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더라. 맞아.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거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어? 그날 대화 이후 현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김현수, 너는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 하지만 그것이 너야. 그리고 그런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다. 11월이 되어 혼자라는 자유가 완성되었다. 200페이지 분량의 중편 소설이었다. 현수는 이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생각했다. 소영이 원고를 읽어보고 감탄했다. 정말 좋다, 현수야. 이전 작품들과는 차원이 달라. 어떤 점에서?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진실해. 진실해? 의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냈어. 미화하지도 비하하지도 않고. 고마워. 내 격려가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거야.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모든 건 내가 한 거야. 소영과의 우정은 현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관계였다. 12월 초, 현수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수연이었다. 현수야, 나야. 수연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현수야, 미안해. 뭐가? 그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그래도 1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그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더라. 현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수연아. 응. 나 많이 변했어. 어떻게? 혼자 지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 응, 이제는 정말 확신해. 내가 뭘 원하는지. 수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현수야,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수연아, 우리 다시. 안 돼, 현수야. 왜? 이미 늦었어.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누구? 대학원 동기야.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 응, 이번에는 확신해. 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현수야,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자.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수연아. 안녕. 전화가 끊어졌다. 현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슬펐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연이 행복해한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날 밤 현수는 일기를 썼다. 수연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비록 내 곁에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웃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구나. 이제야 알겠다. 12월 말, 연말을 맞아 현수는 한 해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2002년은 자신에게 실현의 해였지만 동시에 성장의 해이기도 했다.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관계는 끝났지만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현수는 이제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다. 좋은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으려 하고 있었다. 현수는 혼자 있는 집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 2003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언젠가 만날 그 사람을 위해 최고의 나 자신이 되어 있자. 창밖으로는 새해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순수한 눈처럼 현수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된 느낌이었다. 제13장 새로운 시작. 2003년 봄, 현수의 중편소설 혼자라는 자유가 한 문학 잡지에 게재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수군의 새 작품을 읽어봤는데 정말 놀랍네. 김정호 교수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전 작품들이 재능을 보여줬다면 이번 작품은 깊이를 보여줬어. 작가로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지. 현수는 교수의 칭찬에 뿌듯했지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월 어느 날 현수는 서점에서 책 사인회를 가졌다. 글이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독자들이 있었다. 작가님, 사인해주세요. 한 여성이 혼자라는 자유를 들고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다. 어떻게 써드릴까요?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현수가 사인을 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작품 정말 감동 깊게 읽었어요. 특히 주인공이 혼자가 된 후 깨달아가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현수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독자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자리를 잡았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안지혜라고 해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편집자시라니, 그럼 전문가시네요. 전문가까지는 그냥 책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지혜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현수의 작품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평가를 해주었다. 작가님께서 그리는 인물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이 섬세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라니요. 현수는 자신의 지난 연애들과 그를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추상적인 깨달음 위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네요. 네,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혜와의 대화는 편안했다. 그녀는 현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다. 지혜 씨는 어떠세요? 편집자로서 많은 작가들을 만나시겠네요? 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현수는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괜찮아요. 이미 정리된 일이니까.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지혜의 말투에는 쓸쓸함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현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혼자 지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라는 자유를 쓰신 거군요. 맞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느꼈다. 지혜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편집자로서의 조언도 듣고 싶고요. 좋아요. 저도 작가님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현수와 지혜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 씨는 다음 작품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장편을 쓰려고 해요. 좀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 소설이요. 3대에 걸친 이야기를 그려보려고요. 대단한 기획이네요.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혼자 하기에는 벅찬 작업 같아서. 지혜가 제안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편집자로서 자료 조사 경험이 많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일이 있으실 텐데. 요즘 좀 한가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작품에 참여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현수는 지혜의 제안에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다. 혹시 또 복잡한 관계가 될까봐. 지혜 씨, 저와 함께 일하시는 게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여성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현수 씨, 저희는 협업하는 사이예요.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요. 괜찮아요. 신중한 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게 현수와 지혜는 작업 파트너가 되었다. 현수는 이번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다. 5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수는 소설을 쓰고 지혜는 역사적 사실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했다. 현수 씨, 1950년대 부산 피난민 생활에 대한 자료 찾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순전히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였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지혜는 현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여성이었다. 문학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역사 의식도 뚜렷했다. 무엇보다 현수의 작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현수 씨 글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내 인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비판적이면서도 포용적이랄까? 현수는 지혜의 말에 감동받았다.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준 것이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현수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혜에게 호감을 넘어선 감정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급하게 표현하거나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관찰했다.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감일까? 지혜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일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수는 몇 주간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신중하게 생각했다. 8월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혜가 말했다. 현수 씨, 요즘 표정이 복잡해 보여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혹시 소설 때문에? 진전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혜는 현수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현수 씨, 저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혜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혜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지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네. 현수 씨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현수는 당황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현수 씨가 먼저 말하길 기다렸어요. 그럼, 저도 현수 씨를 좋아해요.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지혜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현수 씨, 저희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요. 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고. 현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다. 좋아요. 천천히 가요.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그날부터 현수와 지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며. 현수는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 가을이 오고 있었다. 현수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14장 진정한 사랑의 발견. 2003년 가을, 현수와 지혜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전해 나갔다. 이전의 급작스러운 연애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매주 2번씩 만나서 소설 작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조금씩 나누었다. 현수는 지혜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인지 알아갈수록 놀랐다. 지혜 씨는 이혼 후에 많이 달라지셨나요?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달라졌죠. 특히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나를 정의했었거든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혼 후에 비로소 반지혜라는 사람을 발견한 것 같아요. 현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혼자 지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아닌 김현수로서 살아보는 시간. 어떠셨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다. 11월, 현수의 장편소설 3번의 봄이 1차 완성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3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그린 대하소설이었다. 지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작품이었다. 정말 대단해요. 현수 씨, 이런 스케일의 소설을 써내다니. 지혜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완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협업의 힘이죠.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완성을 축하하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식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제가 첫 번째 여자친구는 아니죠?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몇 번의 연애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현수는 수연, 지혜, 동명이인, 유리, 미나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각 관계에서 배운 것들 위주로.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어요.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현수 씨를 만든 거 아닐까요? 지혜는 현수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혜 씨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행복했던 때도 있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요? 가치관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것을 좋아. 제시도. 계속. 편집. 하는데 남편은 그런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힘드셨겠어요. 네, 특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받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현수는 지혜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다. 지혜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지혜 씨,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지혜 씨 같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지혜는 수줍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현수 씨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날 밤, 현수는 지혜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현수 씨. 네. 저희 정말 천천히 가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12월이 되어 첫눈이 내렸다. 현수와 지혜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하얀 눈을 맞았다. 예쁘다, 지혜가 눈송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현수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뭘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요? 지혜가 웃으며 물었다. 눈도 예쁘지만 지혜 씨가 더 예뻐요? 현수 씨, 오늘따라 말이 달아요. 진심이에요. 그때 지혜가 갑자기 현수의 팔을 잡았다. 현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단순한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단순한 게 가장 소중한 거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2004년 신정, 현수는 지혜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기 위해 창녕에 내려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혜의 예의 바른 모습에 아버지도 마음을 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지혜라고 합니다. 그래, 현수 이야기 많이 들었네. 잘 왔어. 현수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혜에게 말했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현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현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이야. 이번엔 놓치지 마라. 네, 아버지. 그리고 서두르지 마. 충분히 알아가면서 해. 현수는 아버지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2월, 현수의 장편소설 3번의 봄이 한 출판사에서 출간되기로 결정되었다. 현수로서는 3번째 책이자 2번째 장편이었다. 축하해요, 현수 씨. 지혜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다. 지혜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보람 있었어요.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출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이번 작품에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편집자이면서 제 연인이기도 한 안지혜 씨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기사가 나간 후 지혜가 현수에게 말했다. 연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괜찮았어요? 왜요? 부담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요. 현수 씨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당연하죠. 지혜 씨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3월, 3번의 봄이 출간되자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평단에서도 현수의 성장을 인정하는 평가를 받았다. 현수 작가의 새로운 작품은 한국 현대사를 개인사와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거시사와 미시사의 균형이 뛰어나며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한층 깊어졌다. 현수는 이런 평가를 받으며 작가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4월,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에서 현수와 지혜는 산책을 했다. 1년이 지났네요. 지혜가 말했다. 뭐가요? 저희가 처음 만난 지. 정말 그렇네요. 시간 참 빨라요. 어떠세요? 저와 함께한 1년. 현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후회되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지혜 씨를 만나게 해준 모든 일들에게요. 지혜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지혜 씨. 네.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지혜는 깜짝 놀랐다. 지금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가자고 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지혜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럼. 네, 결혼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현수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수는 길고 복잡했던 사랑의 미로에서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제15장 사랑의 완성. 2004년 10월 현수와 지혜의 결혼식이 서울 시내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한 두 사람의 성격에 맞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현수 측에서는 아버지, 도훈 형, 소영, 그리고 몇몇 문단 선후배들이 참석했다. 지혜 측에서는 부모님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대학 친구들이 왔다. 특별히 현수의 과거 연인들 중 지혜, 한지혜가 남편과 함께 축하하러 와주었다. 현수야, 정말 축하해. 행복해 보인다. 고마워, 지혜야. 너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뻐. 이제 정말 제대로 정착한 것 같네. 신부분도 너랑 잘 어울려. 과거의 연인과 현재의 아내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정리된 느낌을 받았다. 결혼식에서 현수는 신부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지혜야, 나는 너를 만나기까지 많은 길을 돌아왔어. 때로는 실수도 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지.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너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날들이 기대돼.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라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랑해, 지혜야. 평생을 함께하자. 지혜도 현수에게 답장을 읽어주었다. 현수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혼한 여자라고 해서 편견을 갖지도 않았고
제 꿈을 지지해 주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함께 쓸 인생의 이야기가 어떨지 궁금해요.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랑해요. 현수 씨,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다. 현수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10월의 제주도는 선선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완벽한 신혼여행지였다. 여기서 소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까?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괜찮겠네. 어떤 내용으로요? 도시에서 지친 부부가 제주도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어때? 좋아요. 저도 편집으로 도와드릴게요.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협업은 계속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현수와 지혜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이상적인 부부였다. 2005년 봄, 현수는 제주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편소설 바람의 섬을 쓰기 시작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중년 부부가 제주도로 이주하면서 겪는 이야기였다. 어때요? 이 부분 현수가 지혜에게 원고를 보여주었다. 좋아요. 특히 주인공 부부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우리 대화를 많이 참고했거든. 그래요. 부끄럽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여름, 지혜가 현수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현수 씨, 임신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현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를 끌어안고 한참을 기뻐했다.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 아이예요. 언제 태어날 예정이에요? 내년 3월쯤이요. 현수는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지혜야, 건강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마. 네, 알아요. 당신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임신 소식을 듣고 현수는 더욱 열심히 글을 썼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가을, 바람의 섬이 완성되었다. 현수의 네 번째 책이자 세 번째 장편이었다. 이번 작품도 정말 좋아요. 지혜가 완성된 원고를 읽고 말했다. 고마워요. 지혜 씨가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도 아빠의 작품을 보겠네요. 그렇네요. 아이가 자라서 아빠 책을 읽을 생각을 하니 신기해요. 두 사람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겨울, 지혜의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현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가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완벽한 행복이 가능한 건지? 완벽한 행복이라? 지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완벽한 행복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라면. 2006년 3월, 지혜가 딸을 낳았다. 현수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주었다. 작고 빨간 아기를 보는 순간 현수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가 물었다. 현지는 어때요? 현수와 지혜의 해를 써서. 좋아요. 김현지. 아이 이름을 정하며 현수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소설가 김현수가 아니라 현지의 아버지이자 지혜의 남편인 김현수였다. 현지야, 아빠가 너를 위해 좋은 소설 많이 써줄게. 그리고 너에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줄게. 현수는 딸에게 속삭이며 다짐했다.
봄이 깊어가는 4월, 현수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 시행착오와 성장,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 모든 것이 필연이었던 것 같았다. 수연과의 첫사랑이 없었다면, 여러 연인들과의 경험이 없었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완벽한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현수는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사랑의 완성. 한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었다.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완성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현수는 이것이 자신이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답이라고 확신했다.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현수는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깊고 따뜻한 행복. 현수 씨, 뭘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물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요. 현지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치 부모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현수는 확신했다. 자신의 사랑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완성된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과제라고. 밤이 깊어갔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완벽한 순간이 가능했다.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현수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35살의 김현수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사랑하는 법을 아는 어른,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어른,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에필로그, 밤과 연인. 2010년, 봄. 40세가 된 김현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새로운 소설을 완성했다. 제목은 밤과 연인. 지난 15년간의 자신의 연애사를 바탕으로 쓴 장편 소설이었다. 다 썼어요. 지혜가 커피를 가져다주며 물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후련하면서도 뭔가 아쉬워요. 현수는 원고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이 소설을 쓰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마주했다. 부끄러운 일들도 아픈 기억들도 모두. 이 소설을 읽으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럴까요? 그럼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불완전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거든요. 지혜의 말에 현수는 안도했다. 그때 4살이 된 현지가 뛰어들어왔다. 아빠, 뭐 해? 아빠가 쓰던 책이 끝났어. 어떤 책?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읽어줘. 현지의 요청에 현수와 지혜가 웃었다. 현지야, 이 책은 현지가 좀 더 클 때 읽어줄게. 왜? 어른들의 이야기거든. 현지는 아쉬워했지만 금세 다른 것에 관심을 보였다. 저녁, 아이를 재운 후 현수와 지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 씨, 이 소설을 내면 과거 연인들도 읽을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나쁘게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민감할 수 있잖아요. 현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분들께 미리 연락드려 볼까요? 소설에 대해 설명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현수는 용기를 내어 과거 연인들에게 연락을 했다. 수연에게는 이메일을 보냈다. 수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결혼해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번에 소설을 하나 썼는데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 물론 이름은 바꿨고 좋은 추억으로만 그렸어. 혹시 불편하면 말해줘.
수정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 수연의 답장이 며칠 후 왔다. 현수야, 반가워.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결혼해서 아이 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소설 이야기 고마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소설로 남는다니 기뻐. 좋은 작품이 되길 바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한지혜, 연극 동아리, 내게도 연락했다. 지혜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번에 과거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 너와의 이야기도 나와. 좋게 그렸으니까 걱정 마. 혹시 문제 있으면 말해줘. 지혜의 답장도 따뜻했다. 현수야, 축하해. 나도 잘 살고 있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 소설 기대돼. 우리의 추억이 좋은 문학으로 탄생한다니 영광이야. 꼭 읽어볼게. 다른 연인들에게도 모두 연락을 했고 모두가 이해해 주었다. 오히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6월, 밤과 연인이 출간되었다. 현수의 6번째 책이자 5번째 장편이었다.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독자들이 진솔한 사랑 이야기에 공감했다. 작가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준 용기가 감동적이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 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애 소설. 서점 사인회에서 한 독자가 물었다. 작가님, 진정한 사랑을 찾는 비결이 있을까요?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완벽한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또 다른 독자가 질문했다. 작가님은 언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확신하셨나요? 상대방의 행복을 제 행복보다 우선시하게 됐을 때요.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지혜와 현지가 케이크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출간 축하해요. 지혜가 말했다. 아빠 축하해. 현지도 박수를 쳤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현수는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날 밤 현지를 재우고 난 후 현수와 지혜는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현수 씨, 이 소설 제목이 왜 밤과 연인이에요? 밤은 외로움을 상징해요. 그리고 연인은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죠. 그럼 지금의 현수 씨에게는 밤이 없는 건가요? 현수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밤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견디는 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밤이죠. 아름다운 해석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지혜야. 네. 고마워요. 갑자기 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현수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 순간 현지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가 가볼게요. 지혜가 일어났다.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현수는 딸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달래주었다. 현지는 아빠의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아이를 재우고 돌아온 현수는 지혜가 아직 발코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현지 잠들었어요. 네. 현수 씨, 우리 딸도 언젠가 사랑을 하겠죠? 그럼요. 분명히. 그때 현수 씨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현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글쎄요.
급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좋은 조언이네요. 지혜 씨는요? 저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진짜 사랑도 할 수 있거든요. 현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들어가요, 지혜가 말했다. 네. 침실로 향하며 현수는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15년 전의 25세 청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표정은 더욱 평화로워 보였다. 김현수, 너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며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침대에 누워서 현수는 아내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지혜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현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현수는 과거의 모든 연인들을 만났다. 수연이, 한지혜, 유리, 미나, 미경.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보내주었다. 고마웠어, 현수야. 행복하게 살아. 좋은 소설 써줘서 고마워. 꿈속에서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원망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감사와 축복만이 있었다. 현수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는 자신에게 말했다. 김현수, 너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다. 앞으로는 그 사랑을 잘 지켜나가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거라. 새벽 6시, 현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지혜와 현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현수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새로운 원고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줄을 썼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것은 밤과 연인의 속편이 될 예정이었다. 결혼 후의 사랑, 부모가 되어서의 사랑,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현수는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는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랑을 완성한 어른이자 그 완성된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의무가 있는 작가였다. 펜을 움직이며 현수는 확신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사랑의 미로에서 벗어난 그에게는 이제 사랑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 정원에서 그는 평생을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일상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끝.